31번 주제는 The underlying uncertainty of the identity of architecture. 건축학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불확실성. underlying 하면 근본적인이란 뜻으로 어떤 지문에서든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봅시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여기서 2번인 이유는 this uncertainty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게 architecture, 그러니까 건축학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that it always has been unsure, 불확실했다는 겁니다. as to라는 게 나와요. as to 뭐뭐에 관하여 where to position itself, 그 자신을 어디다가 위치시킬지, 그리고 그것의 own identity as a discipline, 그리고 그 자체의 as a discipline은 학문이죠. 학문적인 정체성에 관련해서도 역시 불확실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놓고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unsure의 약간 명사 버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bout whether it is a science, 과학인지 아닌지, technological discipline, 기술적인 학문인지, 아니면 or a mode of art, 예술의 한 방식인지, 아니면 aesthetic production, 미적인 그런 창작의 한 방식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uncertainty가 있다 볼 수 있으니까 2번이 되겠죠. 나머지 단어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첫 번째 문장으로 가봅시다. academic discipline으로서라는 건 학문적인 분야로라는 얘기고요. 건축학이라는 게 humanities의 바깥에 있다. 자, 인문학이죠. humanities 하면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건 보통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는 순수한 예술, 순수한 학문, 언어학이라든가 사회학 혹은 철학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So, in that sense, 그러한 점에서는 there's no question, 아무런 그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거예요. humanities의 한 분야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Not institutionally at least, 최소한 제도적이지 않게로는 만약에 자, 거기 something of a family resemblance, 그러한 뭐 집단적인 그런 닮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의 닮음은 있을 수 있어도 속하진 않는다는 얘기겠죠. 닮음이라는 건 왜냐하면 굳이 속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resemblance 하면 유사라는 뜻, 닮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architecture students, 건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aren't oriented to thinking, 어떤 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고 읽고 그리고 쓰는 걸 in quite the same way as our students within the humanities. 여기서 지금 are이라는 대동사가 쓰였는데요. 여기서 대동사 뒤에 여기 뭐 aren't oriented 이런 게 생략이 됐겠죠. oriented. 그렇다고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head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동사 구의 가장 머리에 해당되는 are만 떼가지고 썼기 때문에 둘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인문학에 소속이 된 학생들이라는 건 인문학에 종사하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아까 본 부분은 넘어가고요. regard, 이러한 그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불확실성은 has led it to be, led는 lead의 오형식의 과거형이고요. 그게 되게 했습니다. 꽤 개방적이게 했습니다. philosophical and critical theory, 뭐 철학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이론에 대해서 in a way that it is unimaginable for other disciplines, 다른 학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뭐 다른 학문들, 그러니까 인문학도 아닌 게 아까 말한 그런 건축학이었으니까 like engineering or medicine, 뭐 공학이나 아니면 의학 같은 걸 예로 들면은 이러한 것들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했습니다. What I can say positively as an outsider, 내가 문외한으로서,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is that architecture is a discipline, 학문이란 점이에요. seeking self-definition, 자기 정의라는 걸 추구하는, 자기 정의 추구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진리를 찾기보단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거가 되겠죠. And for that self-definition, 그리고 그러한 자기 정의에 관해서 it looks outside of itself, 자신의 바깥 이면을 봅니다. To see what others say about it.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진지를 보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건축학이라는 걸 건물 짓잖아. 건물 짓고 건물 지은 걸 남들의 평가를 바라죠. 그러니까 평가가 주가 되지, 평가받는 게.
그래서 이제 건축학 학생들은 졸업작품이라는 걸 냅니다. 그럼 졸업작품으로 평가를 받지, 막 자신이 다른 학문들처럼 이 이론은 이러한 것이라는 걸 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학의 속성을 잘 생각하면은 건축학이 인문학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막 과학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 그 중간점에 일단 독립성을 나타내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학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32번 지문의 경우에는 주제가 The use of preservative to make the preserved food look like fresh food라 그래서 preservative 하면 뭔지들 아시죠? 자, 명사할 때 이거는 보존제 혹은 방부제라는 뜻이 됩니다. 보존제 혹은 방부제의 사용 뭐하기 위한 보존된 음식이 신선한 음식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거겠죠. 자, 4번이 답인데요. 여기 지금 밑에서 9번째 줄부터 보시면 됩니다. The government, 정부가 pushed food companies, 음식 회사들이, 식품 회사들이 preserve foods, 음식을 보존하도록 했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하냐? resemble fresh foods, 신선한 음식하고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에 신경을 썼고 매우 유사해 보였어요. 매우 이제 신선한 음식처럼 보였고, 그리고 맛도 신선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었죠. They must be safe, 안전하다고. 그리고 that preservatives were not harmful. 여기서 지금 대시, 앞에도 사실은 대시 생략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돼야 이렇게 새로운 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뒤에 절은 역시 대시 생략이 돼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돼 있는 게 절 두 개를 분리해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대신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보존제들이 harmful 하지 않다는 걸, 해롭지 않다고 역시 느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작업 때문에 초기의 노력들이 introduce, 도입을 했죠. 몇몇의 그런 organ meats를. organ meat라는 거는 뭐냐, 장기 고기, 그러니까 그 내장육이라 그래가지고 살을 flesh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코기가 아닌 뭐 막창 이런 것도 일종의 내장육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as a filler in ground beef and sausages, 어디에다가 깔았냐 하면은 ground beef, 그러니까 이건 그냥 쇠고기,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쇠고기. 자, 갈았어요. 간 쇠고기. 얘가 ground가 grind의 pp형이니까 ground니까요. 자, 이게 갈은 그런 소고기, 그리고 소세지 안에 필러로서 넣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세지라는 거는 그 필러에 있기 전에 껍질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 안에 뭘 채워 넣은 건데 그게 내장육이란 얘기죠. 왜? 안 보이니까 그렇겠지. In both ground meat, 간 고기와 sausage form, 소세지 형태로 replacing existing meat, replace A with B 하게 되면 A를 B로 대체하다죠. 기존에 존재하던 고기를 내장육으로 대체하는 게 was accepted. 자, 받아들여졌어요. 왜? 아까 그 방식을 적용시키지 않은 거, 속임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시각적인 착시라는 개념을 언급한 걸 고르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게 없겠고 4번만 역시 4번만이 단독으로 시각적 착시라는 개념 자체가 언급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르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는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몰라도 키워드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외형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엔 어떤 내용이 있었냐? Important work, 중요한 작업, 보존제와 관련된 중요한 작업은 나타냈습니다. Making organ meats look familiar, 그런 내장육들이 비슷해 보이게끔, 그러니까 친숙해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내장육이라는 건 원래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게 영향을 주었다는 걸, 맛에 대한 인식에. 그러니까 저 고기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그럼 맛없을 것 같아 라는 거에 영향을 준 거죠. This insight는 통찰이 될 거고, 통찰이 뭐냐 하면은 뭔가 겉보는 걸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저게 왜 저럴까, 진정한 그 배후에는 비밀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Was found, 발견이 됐죠. During research, 연구를 하는 동안에 what made preserved foods most acceptable, 무엇이 그런 음식들을 가장 받아들여지게 쉽게 만들었냐에 대한. At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때 필요성이 있었죠. Canned meats
뭐에 대한 필요성? 통조림 고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들이 fresh meat처럼 맛이 나야 했대요.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for powdered milk, 파우더라는 건 가루를 낸 거니까 우리가 분유라고 하는 거겠죠. 분유에 대한 필요성도 늘었대요. That was reconstituted to taste like fresh whole milk. 재구성이 다시 되어져야 됐던 완전히 그런 순수한 우유처럼 보이게끔. And for preserved bread, 혹은 이제 보존제가 가미된 빵, that tastes like fresh bread. 그런 무슨 막 신선한 빵처럼 맛이 제대로 나기 위한. 근데 이제 이런 게 보존제를 이용해서 된 거니까 실제로 신선도는 좀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제 시각적인 착시를 불러일으켜서 신선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분유는 하얗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얗다, 신선도가 유지가 됐구나를 알 수 있겠지. 막 만약에 노란색이 되거나 그러면 상했다고 받아들일 테니까요. 원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했다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분유의 경우에는 참고로 물에 타먹는 원리를 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물에 타면 표면적으로 하얘지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32번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봤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33번의 주제는, 제목은 bodily signal, 신체적인 신호. 신체적인 신호가 the most overt indication of lying, 거짓말의 가장 노골적인 표식이다. 노골적인 표식이란 건 그걸 가장 잘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노골적인 표식을 좀 달리 말하면 take more out of you, 너에 대한 더 많은 걸 끄집어낸다, 보여준다 이런 얘기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죠. 3번의 evoke의 경우에는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더 큰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그 얘기가 아니니까.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죠. physical symptoms, 신체적인 증상을 보여줍니다. 증상이라는 건 반드시 병에 걸려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 부가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불안함에 의해서 몸이 떨리거나 하는 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의 몸은 반응을 하죠. stress, they feel,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when they think they will be found out, 자신들이 들통이 날 거라는 그런 스트레스, 뭔가 죄책감일 수도 있겠고,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어요. as adrenaline bathes their system, 그들의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들의 완전 신체를 다 돌죠. 그러니까 순환을 하죠. 적신다고 비유 표현을 좀 썼는데, 그리고 그들의 숨쉬는 게 becomes more shallow, 더 가빠집니다. shallow 하면 이제 뭐 얕은이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하겠죠. In response to the feelings of panic, 그러한 뭔가 뭐 당혹감이 아니라 그 공포감에 반응해서, 그리고 그들의 손은 become colder, 더 차가워집니다. As blood flow becomes constricted, 혈류가 위축됨에 따라서. constrict라는 단어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위축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위축시키다. 이게 타동사예요. 그래서 become 다음에 pp형으로 쓰면은 위축되다가 되겠고, 그리고 그들의 손이 sweat, 땀이 납니다. 일형식 동사. 그리고 their muscles, 근육은 become tense, 이형식 동사. 긴장을 합니다. 근육이 긴장을 하게 돼요. 반대는 뭐다? relax가 되겠다. Examiners, 검사관들은, 거짓말 검사한 사람들은 can see this pattern on the lie detector. 거짓말 탐지기 장비로 이걸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the liar, 거짓말쟁이는 밝혀집니다. This technology, 이 기술이라는 게 works nicely.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왜? 그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테니까, 그게 신체적 반응으로 나올 테니까. Most of us have brains, 뇌를 가지고 있죠. That want to tell the truth. want to be trusted,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믿어지고 싶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when we lie or when we think we'll be caught,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아니면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confess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our bodies, 그리고 몸은 그에 따라 respond to our thoughts and feelings,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합니다. There's even new brain imaging lie detector equipment and companies springing up. 자, 실제로 imaging lie detector, 그러니까 새로 그런 뇌를 이미징을 시키는 거짓말쟁이가 있고, 그런 거짓말쟁이 디텍터가 있고,
그리고 회사들이 실제로 springing up 점점 더 막 나타나고 있어요. such as no lie MRI 같은 이런 거. MRI도 이제 하나의 측정 수단이 되니까 to swear in court, 그리고 법정에서 너가 거짓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막 그 맹세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 또한 있습니다. 방법 또한 있습니다. Not only does your body react to lies, 거짓말에 너의 몸이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not only가 나왔으니까 뒤에 바로 does가 나와야 되겠죠. Your body reacts가 되면 안 되겠고 your brain does as well. 너의 뇌 또한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ot only A but also B니까 이제 but also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but also가 사실 의미상 생략이 될 수가 있다. 너의 그런 뇌 또한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뇌가 속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의 몸이 그런 증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라는 거겠죠. Whenever most people lie,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 뇌가 overall much more active, 더 활발해져요. 왜냐하면 계산적이게 될 테니까. Then when telling the truth, 진실을 얘기할 때보다. 실제로는 it really does 더 많이 보여준다. To lie, 거짓말하는 게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정답은 5번이고요. Constitute the foundation, 토대를 구축한다. 근데 그 토대 내에서, 그 토대 위에서 moral understanding is constructed.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해가 구축된다 이런 거겠죠. 자, 지금 빈칸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여기 information이 되겠고요. 자, 정보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의 결과긴 결과인데 정서적인 그런 결과들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보라는 건요. 여기서 정서적인 결과니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낄 만한 그런 감정 이런 걸 생각하는 거겠고요. 근데 이런 건 as well as 나오니까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B as well as A니까 A는 약간 희생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과거에 아니면은 그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들, 도덕적인 행동들에 대한 감정적인 뭐 과거에 혹은 정말 이제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그 즉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결과로부터 얻는 그런 정보들은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빈칸이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은 그거는 수미상관식 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위에 가라 그랬던 걸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에 읽어볼게요. Social domain theory, 사회적인 영역 이론은 views as 나오죠. 그래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인 판단을 reciprocal process로 봅니다. reciprocal 뭐죠? 상호적인 서로 일어나는 거지 하나 한 게 아니다. unidirectional 한 게 아니에요. 근데 that cannot be disentangled. disentangled라는 거는 분해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eparate 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은 differs, 뭐와는 다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emotivist, 감정주의자 아니면은 or intuitionist 혹은 직관주의자, 여기다가 이제 주의 이런 거 tism이 ist가 됐으니까 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접근법과는 다르대요. 도덕성에 대한 그 도덕성들이 그런 이제 이런 접근법들이 which are principally 주로 based on research, 연구에 기반해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give priority to emotional and implicit processes, 감정적이고 그런 내재된 과정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while avoiding, 뭘 피하냐 하면은 reasoning이라는 거는 피합니다. reasoning은 추론이 되겠죠. as largely post hoc rationalization, post hoc에서 post는 후에란 뜻이고요. hoc은 사건이라 그래서 사건 후에 사후의라고 합니다. 사후의 그런 합리화의 추론을 피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먼저 이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지르고 나서 그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랬을만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 일어났던 행동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어떤 감정이 있을까, 그리고 저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감정과 도덕을 하나로 본다 이런 얘기죠. 아까 그 disentangled,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마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조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감정, 후회는 이제 affect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사실 도덕은 같이 가는 것이다. getting along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감정, 행동에서 보이는 감정적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도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감정에 기반해서 도덕성 토대가 일어나는 거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undermine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moral reasoning, 그러니까 도덕적인 추론에 그런 깔려있는 기저하는 그런 추정들을 저해한다, 약화시킨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됐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화하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상황에 개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역시 우리가 도덕과 감정의 관계를 나열해주지 못해서 힘들고, 보여준다. 도덕적인 판단이 행동의 의도에 기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행동의 의도라는 거는 감정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잘 주의해야 되는 게, 감정이라는 거는 reasoning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하고 대척점에 있는 게 감정이니까 이 intention of the act는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the emotion implicit in the act 이렇게 나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4번에서는 emotional이 나오는데, 자, 감정적인 competency 하면은 능력이죠. 감정적 능력을 증명합니다. 감정적 능력이 크게 일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감정적인 능력일까요, 이게? 감정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감정 통제를 잘하는 그런 거가 될 텐데, 감정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underlying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이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건 세모를 쳐도 되고요. 확실하게 5번이 동그라미로 쳐지긴 하겠지만 4번을 잘 모르겠다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제풀이와 별개로 이 지문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합시다. Social domain perspective, 사회적인 영역 관점에서 the treatment of emotions and in reasoning as distinct. 자, treatment of A and B as C라고 하면요, A와 B를 C로 다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루는 것. C 자리에는 원래 동명사 한 다음에 주격보 이렇게 나오는데, being이 생략이 됐으니까 여기 그래도 C가 동명사 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생략이 된 거고, 다르다고 보는 것은 감정과 이성이라는 게 이성해도 되고 추론해도 됩니다. 다르다고 보는 것, 이러한 다르다고 보는 것은 opposing influences, 그리고 이제 다르고 opposing, 다르고 그리고 반대되는 그 영향력이라는 걸 보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SC가 되겠네요. 어쨌든 being은 생략이 돼 있고, represent,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A false dichotomy, dichotomy 또 나왔네. 이원론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준다, 이런 걸 보여준대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다르고 반대되는 영향으로 본다는 얘기는, 잘못된 이원론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성하고 감정이라는 걸 사회적으로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원론에 있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이라는 거는 사실 맞는지 틀린지에 상관이 없이 얘 아니면 얘 이런 식으로 뭔가 반대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위에서 말하는 거는 이성하고 감정은 같이 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원론은 좀 상당히 반대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ather, 오히려 그 추정은 is that affective experiences, 감정적인 경험들은 are an important component, 중요한 요소입니다. moral judgment의 도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and that the latter, 후자가 involves, 후자는 연관시킵니다. 후자라는 거는 뭡니까? an important component of moral judgment가 되겠죠. 이게 complex integration을 포함을 합니다. 복잡한,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통합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다는 거가 될 거고, 복합적인 통합, of thought, 사고나 아니면 감정이나 아니면 경험 같은 그런 거에 복합적인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걸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칸트의 그런 잘 알려진 말을 빌리자면은 moral reasoning이라는 거, 도덕적인 추론이 감정 없는 도덕적 추론은 비어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의 말이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우린 봐야겠죠. 그럼 칸트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때 그 내용이 일단 옳다고 생각을 할 때 감정과 추론이 같이 있어야 MT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같이 없다면 MT한다는 거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성과 감성을 반대로 보기보다는 이성과 감정을 좀 같은 선상, 이퀄은 아니더라도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론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는 것은 are blind, 좀 헛된 것이다, 맹목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없다는 얘기. 아이들이 나오고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경험들이 그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와 그리고 encoding이라는 거는 부호화라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개념을 생각할 때 개념을 이미징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미지로 딱 어떻게 규정을 하는 거.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위배 기억이나 아니면은 are part of a complex evaluative process. 복잡한 그런 평가적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될 거고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이일 때 그 감정적으로 경험을 한 게 어떤 사건을 내가 목격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자랑스러워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나중에 나의 평가 가치관의 일부다 이런 거겠죠. 그럼 그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은 reasoning이 될 거고, reasoning. 그러니까 결국에 reasoning하고 emotion이 같이 있다, 같이 있지 않다, 같이 있다. 그리고 emotion이 아무래도 reasoning보다, reasoning은 여기서 moral reasoning이니까 reasoning의 토대에 깔려 있는 게 emo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토대에 깔려 있다 이런 선택지를 골라줘야 되니까 우리가 토대를 구축해 준다. 도덕적인 이해가 구축될 수 있는, 그래서 5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글의 제목은 Social Domain Theory, 사회적 영역 이론이 regards emotional and moral decision,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as a reciprocal process, 상호적인 과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호적이라는 게 아무래도 원인과 결과가 조금은 있으니까 감정적인 게 원인, 그러니까 근거,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은 좀 결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34번 지문에 대한 설명 마칩니다. 35번 지문은 문제가 무관이었는데요. 정답은 4번이고요. 이 글의 제목을 설명을 하면 알 것 같은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복합적인 소유물이다 이런 겁니다. 창의성이 복합적인 소유물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유되는 것이지 막 혼자서만 가지고 있어서 남을 이기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걸 해요. 이번엔 뭘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고민을 해서 하다 보면은 좀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번호가 없는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창의성에 대한 연구자들은 오늘날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 창의성이라는 게 항상 정의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property of individuals, 개인들의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미콜론 나오니까 that is라는 뜻이 되겠고요. 창의성이라는 건 can also be a property of groups, 집단의 그런 산물이기도 합니다. 집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특징이면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 the performance that is generated by an improvisational theater ensemble, 그런 뭐 improvisational 하면 즉흥의라는 뜻이고 즉흥의 그런 극단, 이게 이제 앵상블이라는 거는 함께하는 그런 연주가 되니까 합주라고 합니다. 합주. 즉흥의 극단 합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연은 is the creative product of the entire ensemble.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런 합주단,
합주단이 되기도 하니까 합주단의 산물입니다. 함께 만들어서 된 거지 혼자 연주자 한 명이 한 게 아니란 얘기고요. 세미콜론 나와 있고 There's no way to attribute the performance to any single member of the group. Attribute A to B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던데 탓하면 뭔가 부정적인 것 같으니까 공로로 돌리다. A 한 것은 바로 B 때문이다. A 한 것은 B의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In the same way, 이런 방식으로 organization theorist, 그런 조직 이론가들과 socio-culturalist, 사회문화주의자들은 argue, 그 문제 해결이라는 거, 집단에서의 문제 해결과 그리고 and learning in classrooms and informal settings, 교실이나 아니면 좀 더 비격식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학습 같은 거는 이런 거 다 이제 어쨌든 퍼포먼스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종종 일어난다고. 이게 종종 어디서 일어나냐?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고요. Characterized by group creativity. 집단 창의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group creativity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집단에 있는 멤버 한 명 한 명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그런 연구자들은 여전히 탐구를 해보고 있어요.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group creativity and the creativity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group에 대해서 집단 창의성 그리고 각 멤버 간의 창의성에 대한 관계를, 그러니까 만약에 각 멤버가 창의성이 한 명 한 명이 다 창의성이 없더라도 모이면 창의성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창의성이 있는 그룹을 봤더니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다 창의성이 뛰어나더라 이건지, 그걸 연구하고 있다고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룹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그룹 크리에이티비티 뿐만 아니라 언급되었던 인디비주얼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그 관계를 파악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3번을 기점으로 글이 좀 많이 틀어지니까 아무래도 연구를 했다면 그 연구 결과를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개인들의 협업이 아닌 knowledge, accumulation of knowledge,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창의성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집단지성인지 아니면은 뭐 개인지성인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겠죠. The more knowledge you have, 당신이 더 지식이 많을수록 더 창의적이 되는 것이다. 자, you로 대놓고 나왔고요. 여기서 you는 너희라고 될 수도 있고 너로 될 수도 있어서 살짝 불충분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거는 지식의 양이 많은 거지 당신이 더 여러 명 모일수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The more of you gather 이게 아니라 the more knowledge you gather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사실은 인구 수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멤버 수와는 관련이 없어서 4번은 혼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나오겠고요. These are different types of creativity. 이것들은 다양한 종류의 창의성입니다. 또 뭐라고도 하냐? The interactional, 상호적인 과정이죠. Of group creativity. 집단 창의성에 that we can observe, 우리가 observe 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among improvising actors. 그 즉흥 연기를 하는 액터들 있잖아요. 그 애드립 같은 거 치는 그런 액터들이 are not likely to look anything like the cognitive processes. 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look anything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look이 이 형식이죠. 보다가 아니니까 얘가 이 형식, 그러니까 look like anything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anything을 썼네. SC. 뭐와는 같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했냐면은 인지적인 과정, going on any single actor's head. 그러니까 한 명의 액터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에 인지적인 과정 같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는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애드립을 주고받는 거지 한 명만 즉흥적으로 연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연기를 이어나간다면 그 연기는 방송 사고나 NG 같은 걸로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는 바로 한 사람의 일만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혼자의 것이 아니다.
다양한 직업과 환경들을 비유로 삼아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결국 하고 싶은 거는 creativity는 집단적인 possession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36번부터는 순서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글의 제목은 Socrates' philosophical influence, 주제는 Socrates' philosophical influence on the young Greeks. 소크라테스의 젊은 그리스인들에 대한 철학적인 영향력 이런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철학적인 영향. 소크라테스라는 사상가 매우 유명한데 이 사상가는 단순히 고위층에게 철학을 연구하고 사상을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he actually recommended young people to think very profoundly 이렇게 시킨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제공을 했죠. Theater of Presence in Athens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theater이라는 거는 극장인데 우리가 약간 그 비유를 하면은 장이라고도 해서 결국은 venue를 나타냅니다. venue,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Athens 젊은 사람들을 위해 근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크라테스가 그들의 elders 그 노년 그러니까 더 나이가 많은 원로들에게 보여주는 거를 근데 그게 even the ones with the most brilliant reputation for wisdom. 근데 이 원로들은 심지어는 지혜에 대한 평판이 매우 훌륭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굉장히 erudite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could not answer, 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The vital questions, 원로들이 답할 수 없는 거예요. He put to them, 그가 그들에게 말한 질문 같은 거,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conceptual하고 philosophical한 question인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C도 아닌 B로 이어지는 이유가 보러 온 사람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러 온 사람들이 나와서 B가 되겠죠. 다른 데서는 보러 온 사람들을 언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러 온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되겠죠. 젊은 사람들은 were drawn into 빠져들었습니다. 철학에 as they learned something about human limitations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배우자마자 they could have picked this lesson up from comedy 이런 걸 이제 희극에서 얻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교훈을. 하지만 Socratic theater was more immediate 더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transformative 더 변화를 많이 시켰어요. of watchers into thinkers 그냥 보는 구경꾼들을 thinker 사상가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생각을 진짜 심오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사상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사상가로 변화되었다. 이런 성공적인 변화의 예시를 들어주었고 변화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갑자기 자 이제 A로 갈지 C로 갈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는데 갑자기 막 그들이 분명히 그러지 않았다 하면은 말해놓고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B, C는 안 되는 거고요. A로 가봅시다. It was also dramatic 또한 매우 극적이고 more tightly focused on 그리고 훨씬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주목을 했습니다. on false claims 잘못된 그런 주장들에 to wisdom 지혜에 대한 주장들에 that people actually made in the public places of Athens 사람들이 실제로 아테네 공공장소에서 했던 지혜에 대한 주장들 잘못된 주장들 false claims 근데 그런 주장들은 또한 거짓 주장들이었죠. that affected directly the young men who clustered around Socrates as his audience 젊은 사람들도 그 공간에 있었으니까 청중으로서 소크라테스의 청중으로서 모여든 젊은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배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and the elders, 원로들은 who were refuted, 반박을 당한 원로들은 did they gain wisdom? 자신들이 틀렸다는 거를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당해버렸으니까 과연 지혜를 얻었는가?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they plainly did not. 그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they were deep inside the space of theater. 그 장의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었죠. Unable to se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nd all they knew at the end,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알았던 것은 was that they had been humiliated by fiendishly clever men. 그렇게 굉장히 엄청 악명 높을 정도로 현명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은 fiendishly라는 거는 악명 높은이란 뜻이죠. 우리가 그 foully라 그래서 foully 지독하게라는 뜻을 가진 단어 foully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들이 그래서 went away not wiser. 떠나간 상태가 지혜롭게 떠나간 게 아니라 더 화가 나서 떠나갔습니다. As Socrates and his cleverness. 소크라테스와 그의 현명함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지혜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항상 깔고 다니는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했다. 이 원로들은 발전하지 못했으나 청년들은 아예 모르다 그나마 사상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37번 이것도 순서인데 주제는 The System of the Maintenance of Wildlife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다 포함하는 북아메리카에서의 야생동물을 보존하는 것의 체계라는 거는 그냥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포함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우리가 글을 다 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5번이 되고 주어진 문장에서 North America에서의 야생동물 관리는 is complicated,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땅이 소유되고 있어요. by individuals, 개인들에 의해서. 개인들이 public access를 restrict, 제한할 수 있거나 아니면 manage it, 그거를 as they see fit, 적합하다고 보는 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걸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So long as their actions do not adversely impact other people.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소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adversely라는 건 불리하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adverse effect 하면은 불리한 효과, 역효과 이런 거니까, 불리한 부정적인 이런 거니까, 부정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복잡하다고 얘기가 나왔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의 땅이잖아요. 대부분의 땅은 당연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니까 사유지는 주인 맘대로고 주인이 너 들어올 거야? 너 들어오면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하면은 그걸 접근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사유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wildlife, 그런 진짜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그런 구역은 야생동물은 however, 그러나 it's not owned by individuals, 개인이나 아니면 landowners, 지주가 아니라 but by society, 사회가,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게 소유를 합니다. This is the result of English common law. 이것은 영국의 관습법에 의한 건데요. 그래서 common law는 관습법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약간 그 도덕적인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이어져 온 걸 관습법이라고 하죠. Which stated, 그 관습법에는 wildlife was owned by the crown. crown에 의해서, 그러니까 crown은 왕을 가리키죠. 왕관이니까 왕이 소유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결국 통치자니까 그건 결국 국가가 된다. When English colonies were established in America, 미국에서 이런 식민지가 세워졌을 때, establish면 설립하다니까, colonial government, 식민지 정부들은 administered on the crown's behalf, 왕을 대신해서 통치했습니다. on one's behalf라고 볼게요. 아니면은 on the behalf of 해도 되고, on the behalf of one 하면은 one을 대신하여
원자리에는 당연히 다른 걸 뭘 넣어야 됩니다. 킹이라든가 이런 걸. 왕을 대신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And they owned the wildlife. 그리고 그들이 야생동물 소유하기까지 했죠. 소유가 야생동물 소유가 국가 결국 왕이다. 식민지 정부다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올라갈 거는 A가 아니라 B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콜로니의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고 콜로니가 독립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니까 식민지들이 그들의 독립을 했을 때 Following the American Revolution,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어서 되었을 때 독립을 했을 때 became state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주가 되었죠. 그때 그들은 계속해서 own wildlife 야생동물 소유를 하곤 있었어요. 계속해서. But now on behalf of the people.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소유를 했겠죠. 식민지 정부가 아니니까. 식민지 정부는 이제 없으니까. 식민지 정부라는 거는 그 식민지의 영향력을 가하기 위해서 식민지들의 주인인 그런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정부가 파견을 시킨 그런 정부가 됩니다. 일종의 delegate라고 볼 수 있겠고. Who had replaced the crown. 왕을 대체를 했어요. 뭐로서 as the ultimate authority 절대 권력으로서의 on which government was based 정부가 이제 근거를 하게 되는 최고 권위자로서의 왕을 대체해서 자신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럼 B로 받고 결과적으로 in North America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이 독립을 일찍 하긴 했는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라들도 역시 독립을 시도를 했죠. 뭐 멕시코의 경우에는 사례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이 아닌 에스파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독립을 했고 그 과정도 마찬가지일 테고 We have this interesting phenomenon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In which 그 현상 내에서 사회가 소유하고 관리를 해요. 야생동물을. 그렇지만 but private individuals 개인들은 own and manage their land 그들의 땅을 소유하고 on habitat 거주지를 소유합니다. On which wildlife depend 그 안에서 야생동물이 의존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땅 자체는 개인들에게 속해 있지만 동물은 국유지가 아니고 뭐 국유라는 거겠죠. 국유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국가 소유이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네. 그러면 그 땅에서 막 동물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Clearly a partnership 그런 협업이요 is required 필요로 되었어요. 동의 같은 게 필요로 돼야 됐어요. 파트너십이라는 게 between landowners and government 그 지주와 정부 사이에 if the wildlife resource is going to be managed wisely 현명하게 관리가 될 것이라면 그치 막 따로 놀면 안 되겠죠. 정부에서 그 동물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니까 땅에 막 건물 막 심지 마세요. 건물 막 세우지 마세요.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 땅에 진짜 막 grizzly bear 같은 거 많잖아요. 막 캐나다 같은 데도 불곰 이런 거 있고. 근데 불곰이 서식하는 땅에다가 막 63 빌딩 같은 거 다 짓고 나무 다 뽑고 숲 다 태우고 이러면 불곰이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국유화를 시키고 있다. 야생동물들을 보시면 됩니다. 37번이었고요. 38번입니다. 38번 삽입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4번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주어진 문장에서 also라는 게 들어가 있고 또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렇게 될 때 이시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은 this principle of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이런 책임의 할당 원칙이 또한 적용되는 게요. 생산품들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려면은 이미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거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그런 예방적인 책임들이 생산을 하는 과정들에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적용이 되고 포함하는 것 같다고. The waste generated by the manufacturing process. 생산 공정에서 생성이 되는 그런 폐기물들을 포함하는 것 같다고 보이는 거.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요.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lso를 통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적으로 봐도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미 생산이 된 후에도 역시 그러한 책임 분배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글의 주제는 The Concept and Scope of Producer Responsibility라 그래서 생산자 책임의 개념과 범위라고 합니다. scope는 범위, 과연 어디까지를 우리가 생산자 책임이라고 봐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지문 자체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 concept of producer responsibility라는 거, 이 생산자 책임의 개념은요, reflects 반영합니다. 근본적인 legal principle, 법적인 원칙을 반영을 한대요. 그 원칙이 뭐냐? For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책임의 분배에 대한 원칙이 법적 원칙이구나 이런 거예요. 책임의 분배? 그러니까 이 책임의 분배라는 거는 어떤 잘못에 대한 걸 분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이 일을 해, 나는 저 일을 할게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그 말은 즉 the person acting 행위를 가하는 그런 개인이 must ensure 분명히 해야 되겠죠. That each action is performed in a way that does not cause damage or injury to other illegally protected interests. 다른 다른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가하거나 nuisance, 민폐, damage, 피해 같은 걸 초래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각 행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생산이지만 그게 남에겐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In relation to 뭐뭐에 관하여는 The manufacturing of goods, 상품들의 제조에 관하여는 this concept, 이러한 개념은 require는 보통 오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operators, 운영가들에게 to prevent pollution, 예방을 하라고, 그 오염을 예방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그리고 the risk of damaging public health, 공공의 보건이나 아니면은 neighboring properties, 인접해 있는 땅이나 아니면 재산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에 초래를 하면 안 된다고, 피해를 초래하면 안 된다고, 초래를 막으라고 요구받습니다. 혹은 최소한 to minimize these negative externalities, 이러한 외재성이라는 건 외부적으로 있는 결과가 되겠죠. 외재적 효과, 이러한 부정적인 외재적 효과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를 받습니다. To a certain level, 특정 수준으로 defined by legislation, 이런 건 이제 입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거나 아니면 or a specific permit, 혹은 특정한 허락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게 계속 관여를 한다는 얘기는 생산자가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폐수 같은 걸 함부로 방류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 그러므로 hence the preventative costs, 예방적인 비용들은요 must be paid by the producer, 생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번을 읽었고요. Products placed on the market, 그러한 시장에 놓여진 상품들은 must be safe, 안전해야 되죠. 그리고 and secure in general, 온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For certain products,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는 such as pesticides, 농약 혹은 살충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GMO라고 하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vehicle, 차량 같은 경우에 the placing of these products on the market, 이러한 상품들을 시장에 놓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is subject to a prior licensing scheme, 이전의 라이센싱은 라이센싱이라 그래서 특허 같은 걸 주는 거죠. 라이센싱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be subject to 하면은 뭐뭐뭐에 영향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왜 여기서 특정한 상품들을 얘기를 해주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제조를 할 때 유해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있다면 그 유해물질이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의 라이센싱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8번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삽입지문 39번인데요. 39번은 답이 2번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로 삼지 않아진다라는 거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되니까. 자, 우리의 nearest non-human cousin인 그런 인간이 아닌 친척인 침팬지 또한 프라이메이리스에 속하는 영장류에 속하는 그런 생물이죠. 왜냐하면 이번 앞에서는 인간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 크기가 increased to be 3 or 4 times larger, 더 커졌습니다. than the brain of our ancestral apes, 우리의 조상격인 유인원보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는 인간이 되겠죠? 아무리 글쓰기가 원숭이여도 여기서 원숭이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started to increase in size, 사이즈에 있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to accommodate our expanding brains, 우리의 계속 커지는 뇌를 accommodate라는 얘기는요, 충당하다라 그래서 뭐뭐의 요구를 충족시키다. 그러니까 뇌가 커지니까 당연히 머리도 커져야죠. 뇌는 커진데 머리가 안 커지면 외계인처럼 되지 않을까요? This put pressure, 이것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on hominid mothers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엄마에게 to deliver their babies, 그 아이들이 before, 자, deliver은 배달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deliver은 분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 할 때 우리가 무슨 막 born, 태어나다, 뭐 낳다 이런 태아 입장, 산모 입장 이렇게 했었던 거 있지. 근데 그거는 보통 좀 비격식에서 쓰고요. delivery라는 게 격식체로 낳다, 분만하다 이런 뜻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before their heads got too big, 머리가 너무 커지기 전에. 머리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만을 하는 데 있어서 몸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갈 테니까 그런 어떤 생물학적으로 무슨 적응적인 방안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지는 2번에 들어가주면 좋겠고, 왜냐하면 침팬지는 뭐 머리가 커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Up until 2 million years ago, 한 200만 년 정도가 될 때까지 the relative, 상대적인 뇌 크기 of our hominid 또 나왔어요. hominid 하면 인류애라 그랬고요. 인류애, homi 하면 이거 인간입니다. ancestors, 조상들의 뇌 크기는 was the same, 같았어요. as that of, 대명사 나오고 있죠. brain size가 되겠네. The great apes today, 그러한 대형 영장류, 그러니까 우리 유인원, 오늘날의 유인원의 크기와 같았습니다. However, 그러나 something happened, 무언가가 우리의 진화 역사에서 일어나서 to change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our brain, 우리의 두뇌의 발달 과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변화시켰다니까 to는 일종의 부사적의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which grew significantly larger, 뇌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지다 할 때 이렇게 이형식 동사 grew를 썼고요. larger는 more largely가 아니라 larger 썼습니다. more largely 하면 largely가 부사긴 하지만 주로라는 뜻이지 크게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쓸 수가 없어요. 어법으로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와 역사와 함께 뇌 크기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니까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해 줄 거고, in terms of movement, 그리고 이동에 대해서는 in terms of 모모에 대하여는 모모의 관점에서 chimps do not naturally walk upright, 직립보행하지 않습니다. upright 하면은 직립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d not develop, 발달시키지 않았습니다. a narrow pelvis를 발달시키지 않았습니다. pelvis라는 거는 골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은 사족보행을 하니까 골반이 넓겠네요. 골반이 좁지 않겠네. 그들의 their birth canal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산도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나오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커넬이라는 거 캐널 아니고 이게 통로가 되고, 이게 이제 산이니까 낳을 산, 낳는 통로, 산로.
are large enough 충분히 큽니다. To give a relatively easier birth 조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한 to their babies 아이들. give a birth 이제 birth 다음 to를 써가지고 누구를 낳다 할 때 give를 써요. 근데 그게 which is why 그게 이유이다. 침팬지들이 waddle when they try to walk upright. 그들이 직립을 해서 걸으려고 할 때 waddle 뒤뚱뒤뚱해서 걷는 이유이다. 뒤뚱뒤뚱 걷다. 약간 터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골반이 넓고 그 산도라는 게 좀 넓으니까 걷는데 좀 무리가 있겠죠. 그 직립보행을 하는데 무리가 좀 생기겠지. 그러니까 네 발로 걸으려는 거고. They usually deliver by themselves. 스스로 분만을 합니다. In less than 30 minutes. 30분도 안 돼가지고 거의 모든 동물들이 이런 것 같은데. Whereas human delivery, 인간의 분만은 whereas는 반면에예요. 뭐뭐인 반면에. Takes considerably longer. 현저히 오래 걸리고요. It's often assisted by other adults. 또 다른 성인들, 조산사들에 의한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반면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유인원의 영장류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프라이메이트에 속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직립보행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골반이 그러니까 좁게 발달한 거죠. 원래 넓었겠지만 좁아지면서 이제 산모들 입장에서는 그 산도라는 게 좁아져서 아이가 나오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진화를 하면서 사람은 두뇌가 크니까 머리가 또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출산이 힘들다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겠죠. 아무래도 좀 지능적으로 우월하고 그런 이면에 이런 게 있었네. 근데 반면에 같은 영장류에 속하는 침팬지의 경우에는 지능이 그렇게 뇌가 커지도록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역시 산도 또한 늘어날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커지지 않으니까 산도 또한 그대로여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의 제목은요. How does the size of the fetus's brain affect delivery? 어떻게 fetus, 태아의 그러니까 한 임신의 9주 정도 후가 되는 태아를 fetus라고 하고요. S가 붙어 있지만 단수에 해당하는 그냥 S니까 S 또 붙입니다. 뇌 사이즈가 분만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 태아의 뇌가 커지면은 분만이 더 어려워집니다. 태아의 뇌가 작으면 분만은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그 산도의 너비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진화론적인 거하고 생물학적인 걸 모두 다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39번 지문이었고요. 다음 40번 지문입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는 A는 education 그리고 B는 cost가 들어갈 거고 A에 해당되는 증거는 약간 이제 비교적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his data showed that처럼 우리 이렇게 약간 정리해주는 부분 그의 연구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떠했다 혹은 그의 연구 결과가 발견한 것은 뭐였다 his research discovered that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특히 결론부에서 내포하고 있어요. The peak age increased 그러니까 그런 정점 나이가 증가했다. 정점 나이라는 거는 그 가장 위대한 발견을 이룩한 그런 절정 나이겠죠. Because early age innovation is declining. 왜냐하면 초기의 혁신이라는 게 점점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초기의 나이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점점 빨리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That's a result of the increased educational demands. 높아진 그런 교육 수요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교육 수요라는 게 required to acquire the knowledge necessary to contribute to an innovation.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 건 아무래도 정점 나이로서 언급이 되었던 그 이전에 받는 거겠죠. peak age보다 이전에. 근데 오히려 이전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약간 우리의 직관적인 예상으로는 그러면은 교육을 많이 받는 동안 영감이 떠올라서 이때 뭔가 great discovery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가 아니라 peak age가 더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원인은 잘 공감이 안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적인 수요라는 거는 그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거고 그거는 결국에는 higher levels of educational의 명사형인 education의 형태로 A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seem to have resulted in the delay of the researcher start.
시작도 역시 지연시켰고, 그리고 peak age for scientific achievements, 과학적 성취의 절정 연령 또한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췄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서 which,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intern이라는 거는 결국엔이란 뜻입니다. 결국에는 BS입니다. Their shortened careers, 그들의 단축된 경력을, 그러니까 경력을 단축시켰다는 얘기는 그 약간 정점 나이가 늦어지니까 이때 이후로 뭔가 딱 있잖아요.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논문을 써서 논문이 통과가 돼야 박사가 나오는데, 박사를 만약에 45세 하잖아요. 그럼 65세까지 20년만 박사하죠. 근데 만약에 박사가 45세에 나오지 않고 30세에 나온다 칩시다. 그럼 30세에서 65세까지 하니까 35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peak age가 늦어지면은 이렇게 career도 짧아진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약간 더 short term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경력에 있어서 단축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혁신에 있어서의 감소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기했다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reversed 그리고 sustained가 있는데요. 이제 reversed의 경우에는 반대로 하다, 그러니까 역전시키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래는 경력이 짧았던 건데 짧았던 게 이젠 길어진다 이런 맥락이 되기 때문에 cost하고 완전 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sustained는 지속하다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A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탈락이 됐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약간 우리 직관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약간 그 주제를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공감이 안 되더라도. The adverse effect of scientific advancement of the pace of innovation.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렸습니다. 혁신의 속도에 과학적인 진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역효과라고 할게요. 역효과. 뭔가 과학적인 진보가 있으면 혁신도 막 증가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었네.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scientific productivity에 있어서 감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문장 위로 올라가서 보도록 합시다. 역사학자들은 have observed, 관찰해 왔대요. 뭐를? That the peak age for scientific productivity, peak age라는 거, 그 절정 연령은, 과학적 생산성에 대한 적정 연령이 was about 25 years of age in the year 1500. 그러니까 한 25살 정도가 피크였네, 이때는. 이건 진짜 완전 과거인 거고요. 근데 한 460년이 지나가지고 it was 37살이 되었습니다. 12살 정도가 밀렸어요. 한 460년 지났는데. 그럼 뭔가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도 역시 밀리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여기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수명이 늘었을 테니까 1500년대 살았던 사람이 수명이 한 60년이라면 지금은 1960년에는 막 75살이 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늘지 않았을까. 그거는 좀 반영을 안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scientific domains, 도메인이라는 건 영역이 됩니다. 영역, 뭐 분야 이런 게 돼요. 영역의 그런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복잡성이 seems to have caused, seems 다음에 to have pp 쓰면은 시제가 과거인데 지금 주절이 현재라서 시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to have pp를 빌려 쓴 거죠. 지금은 보이지만 야기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야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to cause가 되면은 지금부터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d this complexity, 이런 복잡성이 makes the ideation, 아이디어 형성과 elaboration, 그거를 정교화하는 그런 속도를 rates decline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 사역동사에 묶이는 그 동사 원형이죠. 목적격 보어로. 그러니까 이거 사역동사 구문을 썼고요. 그리고 this results in 야기하다라는 뜻이네. in a later career peak. 그러한 경력에 있어서 정점을 좀 더 늦추는 걸 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될 거고요. results in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cause하고 유의어,
혹은 뜻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cause로 예상해서 이렇게 단순히 paraphrasing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educational psychologist, 교육심리학자인 B.F. Jones라는 사람이 studied 700 Nobel Prize winners, 70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누구도 연구했냐? technological inventors, 기술적인 발명가 또한. 근데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그런 발명가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and found that, 뭘 알아냈냐? Over the course of the century, 수세기, 그 세기 동안에, 그 세기가 점점 지날수록 이런 뜻이죠. 자, 뭐뭐뭐가 지날수록 the greatest achievements, 그런 가장 위대한 업적들은 일어났습니다. At later and later ages. 점점 더 늦춰지는 그런 연령대에서 일어났다는 걸 발견을 했대요. The mean age at great achievements. 자, 여기 지금 mean age가 나왔다. mean이 여기서 형용사 포지션으로 쓰이고 있죠. mean이 우리가 아는 형용사 포지션은 비열한이라는 뜻이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비열한 나이, mean은 평균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균의. average하고 뜻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고, 비열한이라는 뜻이 되면 말이 안 되죠. 그치만 이게 만약에 문학이거나 하면 아무래도 mean이 압도적으로 비열한이라고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mean이 평균의일 땐 수치 같은 데 쓰기 때문에. rose 장미 아니고 rise의 과거형으로서 올라갔다 이거겠죠. by about 6 years over the century. 그 세기 동안에, 그 100년 동안에 6살 정도가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늦춰졌다는 얘기니까. And in 2000년에는 the peak age was 36 to 40. 36세에서 40살 정도였다. 점점 갈수록 더 올라가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이 사이 부분은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에는 great minds began their works at age 2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mind라는 거는 그 great까지 같이 해서 위인이 됩니다. 위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겠죠. 위인들은 23살에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at age 31, 결국에는 31세에 시작하는 것까지도 됐습니다. There's been no increase, 증가는 없었어요. In the productivity of innovators beyond middle age. 중년이 넘어선 그런 혁신가들에게는 생산성의 증가가 없었습니다. To make up for this shortened career, 이러한 단축된 경력을 보완하기 위한. make up for 하면 뭐뭐뭐를 보완하다, 메꾸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통 손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compensate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there's been a decline, 감소가 있었습니다. in innovative output, 혁신적 결과물에 있어서 감소가 있었어요. 혁신을 점점 못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productivity도 떨어지겠구나. parent 뭐뭐뭐 당이 될 거고 researcher over the century. 그 세기 동안에 연구자당 아웃풋이 떨어졌다. 점점 더 성과물이 없어진다.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관관계가 우리가 지금 약간 기대하는 거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counterintuitive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약간 발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관습적인 교육에서는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디슨,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또한 학교 수업에서 뭔가를 배웠다기보다는 자신이 그냥 일상적인 관찰을 하다가 자기가 영감이 딱 떠올라서 발명을 한 거고 학교에서 막 그렇게 발명을 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니까. 근데 약간 점점 더 의무교육 같은 게 대두가 되면서 그 틀에 맞춰서 학생들이 배우다 보니까 자신의 창의력을 펼칠 기회는 없는 건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글은 약간 그 수명 같은 게 늘어난 거는 반영하지 않아서 약간 변수에 생략된 부분이 변수가 너무 많다고 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의구심이 더 생기고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항짜리 장문으로 넘어오셔서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건 이미 제목이어서 주제로 따로 정리를 안 하고 Can eco certification make a difference in environmental problems? eco certification, 친환경 인증이죠. 식품 같은 거에 organic이나 green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차이를 불러오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환경적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적 문제에 대해 그 차이를 불러오는가라는 건 실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얘기예요. 인식 개선만이 아니라
좀 그렇게 좀 실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일단은 헷갈리니까 다른 선택지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틀렸다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이건 왜 안 되는지. 제목에 대한 힌트는 사실 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제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훑고 갈 거기 때문에 이 제목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 42번도 마찬가지로 답이 3번인데 이것도 raise가 lower이 될 텐데 왜 raise가 lower이 되는지 어차피 지문을 훑을 거니까 지문 훑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Environmental problems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product for export in developing countries. 자, associated with라는 건 뭐뭐와 관련된 거가 될 거고 developing countries 하면은 개도국이죠.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출을 위한 농업적 생산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To tackle이라는 건 다루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handle이라고 보는 뭐를 사용해서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현재 분사죠. Conventional regulations, 관습적인 규제를 사용해서 다루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Because producers are typically so numerous. 생산자가 너무 많아서. numerous 많은이죠. And dispersed, 그리고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While regulatory agencies are commonly adequately funded and staffed. 보통 그런 규제를 하는 규제를 하는 기관들은 보통 불충분하게 inadequately한 불충분하게인 거고요. 불충분하게 funded라는 거, fund가 동사가 되면 자금을 조달하다가 돼서 자금을 지원받는 이렇게 형용사로 될 거예요. funded 하면. 그리고 staffed 하면은 인력이 있는인데 앞에 inadequately 나왔으니까 불충분하게 인력이 있는이니까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eco certification 그런 친환경 인증 생산에 대한 친환경 인증이 could circumvent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을 circumvent 할 수 있다. circumvent는 피하다, 우회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avoid라고 하죠. avoid 아니면 뭐 evade 그리고 shun이라고도 하는 그런 모함으로써 by providing a means 어다음에 means니까 means가 복수가 아니겠죠. means는 수단을 제공을 함으로써 for the socially conscious consumer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뭘 제공을 하냐 to identify 뭐 하는 수단이냐 확인하는 수단이래요. 환경적으로 우월한 그런 상품들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우월하다는 얘기는 환경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상품들이겠죠. 그런 상품들을 식별할 수단을 제공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에코 서티피케이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우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겠죠. 만약에 identify가 아니라면은 ignore이 될 텐데 ignore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글의 흐름이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테니까 thereby,는 그렇게 함으로써고 제공을 합니다. providing a basis for 뭐에 대한 근거를 paying a price premium for them 그것들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을 제공을 하는 가격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뭔가 높은 질의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일부러 돈을 지불하는 걸 뜻하죠. 대표적으로 명품이나 아니면은 무슨 어린이 돕기 할 때 기부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 가격 이런 거라든가. These premiums, 이러한 프리미엄들은 결과적으로 would create financial incentives,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겁니다. 인센티브라는 건 그냥 인센티브가 아니고 동기라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받으면은 그걸 받고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더 잘하게 된다든가 그런 거 같아요. 뭐 하는 동기냐가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나오니까 생산자들이 to meet the certification standards 그런 인증 기준에 더 부합을 잘하게 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증을 하면
친환경 인증을 하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더 많이 남죠. 그러면 솔직히 소비자만 잘하면 되겠네. 소비자가 의식이 깨어 있으면은 이 상품은 환경에 무해하구나, 환경에 피해를 별로 안 주구나, 나는 의식적인 소비자니까, 현명한 소비자니까 환경을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이걸 사겠어. 그러면 생산자에게 그 돈이 들어가고 생산자도 이득을 보고 환경도 이득을 보고 소비자도 뿌듯함을 느끼고, 비록 소비자의 소비 금액은 증가하겠지만 이제 그런 순환을 이용하겠다 이런 거겠죠. The socially conscious buyers care enough, 그런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구매자들이 충분히 염려를 하는가 to actually pay a price premium that is high enough to motivate changes in the way products are produced. 상품들이 생산되는 방식의 변화를 뭔가 야기할 정도로 충분한 그 가격 프리미엄을 실제로 굳이 지불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의문문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는 이게 글을 읽는 사람들이 뭔가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해할까봐 자기가 알아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예시를 들어줘요. Apparently, 분명히 for Costa Rican coffee, 코스타리카산 커피 at least, 커피를 예로 들었을 때 최소한 그거에서는 그들이 그렇다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그렇다는 pay a price premium이 되겠죠. 프리미엄을 제공을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B에서 motivate가 맞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motivate인지 discourage인지 알기 위해서 앞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뒷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앞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 내용에서 계속 하던 얘기가 상품 가격을 올리는 이유, 프리미엄을 붙이는 이유는 바로 환경 보호를 결국에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결국에 변화를 불러일으켜야지 변화를 좌절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상품들이 생산되는 방식은 관습적인 방식으로서 안 좋은 방식이었으니까. 그래서 motivate가 맞는 게 될 거고, one study, 한 연구는 보여주었어요. 한 연구에서 우리가 검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이 문제를 for certified organic coffee grown in Torreoba, 코스타리카에 있는 토리오바라는 지역의 커피 농장에서 인증된 그런 커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됐던 걸 검사를 했는데요. 자, 이 커피 농장이라는 곳이 an agricultural region in the country's Central Valley, 중앙의 밸리에 있는, 밸리라는 거는 계곡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계곡에 커피를 재배하는 그런 구역이 있나봐요. 그런 농업적인 지역, 농경 지역에 있는데 about 40 miles east of San Jose라는 곳에 한 동부에 4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산호세, 코스타리카의 수도, 그래서 the capital city. 이 지금 지역들이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지 계속 부가 설명을 붙여주고 있죠. 여러 개가 아니라 계속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This is an interesting case. 이거는 흥미로운 사례죠. 왜? Costa Rican farmer, 코스타리카 농부들은 직면하기 때문에 significant pressure from the non-certified market, 인증되지 않은 시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To raise their cost, 그들의 비용을 raise 하라고. 자, 압력을 지금 non-certified market으로부터 받으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non-certified market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가격이 어떨까요? 얘네들은 프리미엄이 붙었나요? 가격 프리미엄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이거 $100에 판다 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certified한 그런 커피라 그랬지 아까 위에서. certified 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에 판다 쳐요. 자, their cost에서 their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들의 비용, their이 가리키는 게 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Costa Rican farmers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non-certified market이 되는 건지. 자, 문제는 non-certified market은 여기서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인 Costa Rican farmers를 여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their로. 그럼 그들의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Costa Rican farmers가
지금 아까 150달러에 해당되는 애들이 가격을 어떻게 하냐 이거가 될 텐데 뒤에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전략이래요. That can have severe environmental consequences. 극심한 환경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여기서 severe이라는 거는 안 좋은 식으로 극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막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환경 보호를 엄청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심각한 거가 돼야 되니까 약간 detrimental 같은 느낌이에요. 이 severe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줘야 우리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raise의 경우에 가격을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그 기존에 있던 코스타리칸 farmers들의 그런 유기농, 프리미엄 이런 거 가격을 더 올리게 되면은 그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사실은. 만약에 프리미엄이 유지가 안 되려면 이걸 낮춰야 될 거고, 낮춰서 만약에 100달러가 되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은 떨어져 나가게 될 거고, 이 인식이 깨어져 있는 소비자들 역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가격을 낮추면은 다시 관습적인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한다든가 환경에 오염이 드는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낮춰야 환경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raise가 lower이 돼야 되는 C가 오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C가 틀렸죠. 약간 어려운데 이 상황을 계속 잘 파악을 하면서 왔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42번도 3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organic production, 유기농 생산은 typically not only involves higher labor costs. 계속 그 얘기 해주네 이제. 노동비가 비쌀 뿐만이 아니라 but this conversion from chemically based production 이러한 그런 화학적인 거에 기반을 둔 생산으로부터의 전환은 생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산으로부터 다시가 아니라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농약 같은 거 안 쓰고 can also reduce yields 하면 산출량,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생산성이 낮을 거예요. In addition, 게다가 the cost of initial certification, 초기 인증에 대한 비용과 and subsequent annual monitoring, 연간마다 뒤이어 일어난 연간의 그런 감시나 보고에 드는 비용이 are significant, 상당합니다. 상당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니까 유기농 작물 생산에 문제가 있다. 재정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다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specifically 구체적으로는 they found that 그들은 발견한 게요. certification 인증이라는 게 significantly reduced the use of pesticides 농약을 줄였어요. 당연하지. chemical fertilizers 화학 비료도 줄였고요. and herbicide라는 것 또한 줄였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herbicide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제초제라 그래서 풀을 죽이는 그런 걸 herbicide라고 합니다. herb까지 하면 풀이 될 거고 side 되면은 살충처럼 뭔가 죽이는 거 그런 거 죽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막 genocide 하면 대량학살인 것처럼 풀 죽이는 그런 제초제. 그리고 또 increased 뭘 늘렸냐. 그러니까 줄인 거는 제초제나 농약이나 아니면 살충제의 사용은 줄였고요. The use of organic fertilizers, 유기농 비료에 대한 그런 사용은 늘렸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요. Their results, 그들의 결과는 암시하죠. 제안하는 게 아니라 암시하네요. 그래서 뒤에가 have가 아니라 has가 나오고 당위성이 없으니까. Organic certification, 그럼 유기농 인증이라는 게 has a stronger causal effect. causal effect는 인과관계가 될 거고 그런 원인에 따른 결과 더 강한 인과관계를 가졌습니다. On preventing negative practices, 부정적인 관습을 막는 것에 than on encouraging positive ones, 긍정적인 거를 장려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습 장려보다 부정적인 걸 막는데 더 강한 영향을 미쳤대요. 자, 그게 맞는 게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관습이라는 거는 기존처럼 pesticide, chemical fertilizer, herbicide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량을 막 비정상적으로 늘리거나
화학적인 방식으로 재배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관습을 좀 더 없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글의 흐름은 그런 식으로 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41번의 정답이 3번인 이유도 역시 에코 서티피케이션 때문에 이런 에코 프로덕션 같은 게 다 장려가 되었고 결국엔 차이점이 불러 일어난 거기 때문에 3번이 올바른 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41번, 42번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